자, 국뽕찬 소식. 대한민국 국뽕을 이끌어가는 대통령 동정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겁니다. 새해 첫날부터 쉬지 않으셨는데, 일단, 현충원을 참배하시고, 그 장면들을 중계로 봤는데, 매년 대통령이 현충원 그 1일날 참배하는 거는 일종의 관례거든요. 우리나라 관례이기도 한데. 그렇죠. 특히 올해처럼 뭔가 뭐랄까 웅장미가 있었다고 해야 되나? 그 절도와 웅장미가 있었던 이런 느낌은 처음 받아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런 동영상 중계도 별로 없었고 윤석열이 꽃다발 하나 들고 헌화하는 장면만 이 보도기사로 나왔습니다만 아이, 김건희가 중앙에 있었지. 그렇죠. 김건희까지 있었던 어디서 건데. 왜곡하십니까? 근데 올해는 이 대통령을 중심으로 산부 요인들과 인사들이 이렇게 현충원에 참배하는 모습을 생중계로 볼 수 있어서 월요일 아침부터 1일 아침부터 마음이 참 흐뭇하고 뜨거웠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윤석열을 겪으면서 진짜 뼈저리게 온 국민이 깨달은 게 하나 있잖아요. 품격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되는 확실한 이유를 온 국민이 다 알았잖아요. 정말. 예. 일단 기본적으로 세레머니조차도 제대로 할 줄 몰랐던 사회 부적응자, 사우나 중독자와는 차원이 다른 어떤 새해 시작이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격떨어지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근데 저쪽에는 다 격떨어지는 애들이 밖에. 그러니까요. 다시 말해서 저쪽 애들이 다시 정권을 잡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우리 얘기인 거죠. 쪽에도 격떨어지는 인물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만 어찌됐거나 우리는 정말 이 한국 정치사에 길이 남을 만한 진짜 정치 인재를 얻었고 그렇죠. 우리가 그 정치 인재의 덕을 볼 날이 그 임기의 10분의 1이 벌써 지났다. 아쉬워요. 참 많이 아쉽습니다. 하루하루가 아쉽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또 우리의 정치 인재 우리의 희망 이재명 대통령 올해를 끌어갈지 신년사에서 밝힌 포부를 한번 우리가 들어보고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는 우리 정말 우리 문프 덕분에 대한민국이 국격이 상승했다라는 우리는 또 그런 방송을 주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니까 진짜 대한민국이 이제 날개를 달겠구나라는 얘기를 하니까 저를 쫓아다니는 악플러들이 얘는 문바에서 이제 이재명 바인 척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누가 됐든 간에 대한민국을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이라면 저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게 저희의 생각입니다. 누구 한 사람을 빨겠다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연말 인사를 남겼는데 엄청나게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충고와 위로 뭐 격려 많이 해주셨는데 자꾸 이제 저희를 한낱 28만 밖에 안 되는데 뭐 굉장히 의미 있는 정치 방송으로 이렇게 막 추앙하고 급을 올리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방송 아닙니다. 저희 방송은 국회의원 한 사람 출연해 본 적이 없고요. 했지 옛날에. 했어 옛날에. 옛날에 했지. 작년에는 없었어요. 그리고 뭐 제대로 된 취재원을 갖고 있는 방송도 아니고요. 공중파나 레거시에서 전혀 관심 가져주는 방송도 아닌 연합장도 못 받았는데. 그렇죠. 연합장도 심지어 민경욱도 받은 연합장도 못 받는 방송이에요. 저희가. 저희는 저희 방송으로 대통령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는 방송입니다. 네. 앞으로 뭐 시계 받을 생각이 같은 없어요. 거는 떠나서라도 아니, 연합장을 줄 수 있지 않냐? 민경욱도 주는 건데. 아니 하다못해 명절 때 오는 선물도 저희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앞으로 못 받습니다. 그런 저희를 뭔가 뭐 민주진영의 또는 진보진영의 뭐 큰 어떤 영향력이 있는 정치 방송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는 그냥 홈쇼핑 방송이면서 여러분한테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정치나 현안에 매여지지 않고 우리들의 시각. 그렇지. 우리는 정치 전문가 아닙니다. 경제 전문가도 아니지만 그냥 우리 일반적인 시민의 시각에서 현상을 보고 그렇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를 여러분하고 토론하는 방송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박제하고 기록할 뿐입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이런 현상이 있었을 때 일반적인 사람, 우리 방송을 듣는 28만 애청자들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비판하고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라고 하는
방송을 남기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다들 우리 이 송작가 TV에 이렇게 진면목을 알아주시네요. 그럼요. 러시아 못하는 포트리 쇼핑몰도 있고. 있는 쇼핑몰이고 우리는 홈쇼핑이에요. 예. 모든 분야의 전문가이긴 하지만 항상 숫자를 틀리는 송작가가 있는 거고. 그렇죠. 예. 분명히 딴 데 나가면 뽀로로 인형 쓰고 정상적으로 방송하는데 여기 오면 욕쟁이가 되는 우리 문화가 있는 그런 방송일 뿐입니다, 여러분. 너무 웃기죠, 여러분. 무리죠 검색하면 송작가 TV가 안 나와요. 너무 웃기죠. 참나 예. 진짜.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그런 방송이고 그런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하고 올해도 같이 아니 대통령 신년사보다 우리 방송 신년사를 먼저 했네요. 네. 저희 신년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이영주님이 우리 가족도 인정을 안 해요. 나만 이상한 사람. 정상입니다, 이영주님. 원래 송작가 TV 애청자들이 다 어디서나 그런 취급 받아요. 네. 예. 하지만 정상이에요.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는 꾸준합니다. 자, 대통령 신년사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을 민생 회복을 넘어선 결실의 시간으로 선포하면서 기존의 자원 집중형 성장 모델에서 탈피한 5가지 대전환을 국가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지방 주도 성장,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 3특 체제로 재편해서 지역 밀착형 첨단 산업과 인프라 투자를 추진하겠다. 그리고 모두의 성장, 일부 대기업에 집중된 성과를 중소, 벤처기업과 가계로 확산시키기 위해 국민 성장 펀드를 마중물로 활용하겠다.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하면서 갑시다. 일단 네. 제가 다 하고 나서 네. 하나하나 설명을 하시죠. 안전 기본 성장, 생명 존중을 최우선 가치로 두면서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및 일터 지킴이 신설을 통해서 산업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겠다. 문화 매력 성장, K컬처의 지속성을 위해 기초예술을 포함한 문화 생태계 전반을 지원하여 국가 경쟁력의 핵심 축으로 삼겠다. 평화 안정 성장,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강력한 자주국방을 실현하고 북미 대화 지원 및 남북관계 복원을 통해 경제 성장의 안보 토대를 다지겠다. 자, 이전에 문재인 정부도 저희가 국뽕이 있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때와 차이는 뭐냐면, 실용의 차이입니다, 실용. 즉, 의지와 목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은 반드시 그에 대한 성과를 확인할 때까지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과 거기에 대한 집중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주제가 끝날 때까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거를 완성시키고 그 실리익을 국민들한테 현상으로 보여주고 수치로 증명해내고 조약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지난 6개월 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이게 다른 정권이라든지 일반적인 어떤 외교적, 경제적 수사를 생각해보면 몇 년 걸릴 일이었어요. 이거를 6개월 안에 해낸다는 거죠. 가장 먼저 지방주도 성장에 관한 거는 일단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진짜 6개월 내에 완성을 시켰고요. 거기에 대전과 충청을 합치는 이 지방자치 통합, 그리고 광주와 전남을 합치는 지방자치 통합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시도 6월 지방선거 전에 마무리를 지을 걸로 보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좀 더 강력한 지방 분권적인, 지방 중심적인 권력과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한 여러 노력들을 실제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거공학 때문에 하는 또는 지선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그쪽이 실질적인 경제 수요를 받을 수 있게끔 만드는 성장 모델들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너무 좋았던 게 그거예요. 이제 수도권은 경제 수도로 놔두고 그다음에 충청권, 중부 지역은 말 그대로 이제 행정 수도로 탈바꿈을 하고 및 행정수도. 그리고 우리 남부권은 말 그대로 부산은 해양 수도가 되잖아요. 호남 쪽에는 뭐가 들어섭니까? 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천연 에너지, 그렇죠. 그리고 AI 우주 거점입니다. 발사 기지, 그렇죠. 그리고 바이오 산업까지 앞으로 호남 쪽에서 실질적인 지역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의 먹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산업들을 유치시키고 진행하면서 그 성과를 임기 안에 마무리 짓기 위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지역 분권을 함과 동시에 그동안 대기업 위주로 편중돼 있었던 그동안의 성장 지수들을 지금 물리적으로 나눠서 제도적으로 나눠서 중소기업들과 지방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들을 실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사업에 대한 조합 확대라든지 그리고 각 기업들의 지역으로서의 본사 생산 기지 이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고 또 가장 큰 AI 산업에 있어서 국가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 안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성장 펀드를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연기금이나 이런 게 투자해서 연기금으로 돌아가는 건 우리 어떤 공기업의 공유의 자산이 될 수 있겠지만 민간 자본들 즉 개인적인 투자를 통해서 앞으로 국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펀드의 사이즈를 열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국가가 보장하는 확실한 투자 자산, 투자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업인 거거든요. 수익이 나면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구조의 국가가 제공하는 수익 모델을 우리가 언제 받아봤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사실 민생 지원금조차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에 우리 국민들한테 줬던 지원금 그리고 이번에 민생회복지원금 이것마저도 국진당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금 살포라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로 폄하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계속해서 기본소득을 이야기하니까 그 포퓰리즘이다. 그 세금으로 그 돈 어떻게 퍼주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는 세금으로 퍼준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 국민들이 계속해서 투자금을 받을 수 있게 배당금을 받을 수 있게 아예 경제 체질 자체를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수출 대기업들을 지원해갖고 지금의 수출 대국이 된 건 맞지만 국가가 했던 많은 지원들 전기세도 깎아주고 인건비도 보조해주고 연구보조비도 해주고 수출 지원금도 주고 은행에서 대출도 1순위로 땡겨주고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성장한 대기업들이 과연 국민들한테 낙수 효과를 줬습니까? 나라 돈을 빌려서 나라 돈을 받아갖고 성장을 했지만 그 낙수 효과가 없었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한 거야. 이제는 국가가 지원해갖고 국가의 세금이 들어가서 성장을 이루고 성공을 이룬 그 수익들은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게 그렇죠. 당연하다라는 인식을 가져야 되고 또 그런 와중에 이 사업 이거 굉장히 괜찮은데 혹시 여유자금 있으시면 은퇴자금 있으시면 여기다 투자하셔라. 여기 한번 넣어보시겠습니까? 라고 할 수 있는 국부펀드가 이제 국민들이 1호로 부동산이나 이런 거 말고 이상한 보험사에서 내놓고 이 사고 치던 있던 그 사적 펀드 말고 국가가 공적으로 하는 이런 사업 안에서의 투자가 국민들한테 개방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내 통장에 현금이 꽂힌다는 거죠. 다음 안전기본 성장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많이 일어났던 사고들 중에 하나가 직장에서 일어나는 산재 사고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어떤 당연한 희생처럼 받아들이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많은 게 자살자도 많고 그다음에 해외로 입양 보내는 어린이들도 많고 오죽하면 베이비 수출국이라는 불명예를 썼겠습니까? 근데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도 이 산재 사고로 해서 돌아가시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보상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걸 줄이기 위한 노력들이 없었다는 겁니다. 최소한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일하다가는 죽지 말자. 너무 당연한 건데 이게 지금 와서 화두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감독관을 2,000명 증원해가지고 고용노동부의 감시 인력을 늘려가지고 요런 거를 상시 점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개선이 안 되는 게 보면 막대한 배상금을 물리고요. 그 피해자들한테 좀 더 체계화되고 높은 보상을 해줄 수 있는 그래서 안전관리에 투자하는 것이 오히려 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풍토를 지금 법제화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인 겁니다. 지금은 사실 그런 산재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도 책임자조차 처벌하기가 쉽지 않은 데다가 대충 벌금으로 때우면은 그게 훨씬 싸게 먹힌다라는 인식이 너무나 강하잖아요.
아니다. 사망사고가 한 건이라도 발생하면은 아주 그냥 기업 자체 존망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식의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안전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기업에 저렴하게 비용적으로 유리하다라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 매력을 중심으로 한 선장입니다. 사실 이거는 얻어 걸린 것도 있지만 캐덴 같은 너무나 한국적인 소재이고 너무나 동양적인 소재, 그리고 거의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소품들이 한국산인 이런 문화 상품들이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세계인한테 쏟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라면부터 시작해서 김밥을 비롯해서 온갖 패션과 관련되어 있는 상품들, 문화 콘텐츠들이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캐덴 같은 경우에, 캐덴 주제국 같은 경우에는 빌보드를 내려왔다가 다시 탈환하고, 내려왔다 다시 탈환하고, 세 번째 탈환하는 정말 놀라운 어떤 신기원을 이뤄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그 매력이 식지 않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캐데어는 성장하고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 콘텐츠의 매력이라는 거죠. 이거 자체가 우리의 한국에 대한 국가 인식을 바꾸고 우리 상품들을 해외에서 판매할 수 있는 가장 막강한 마케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이럴 때 우리가 세계 문화계를 담식하고 장악할 수 있게끔 집중적으로 여기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요, 사실 민생의 먹사리즘하고 민생하고 연결이 돼서 산업화시키는 부분들,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산업 경쟁력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참 좋았던 게 뭐냐면,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학창 시절에는 홍콩 영화가 세계를 씹어먹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쵸? 영웅 본색, 저도 지금도 주제곡을 들으면서 갑자기. 이쑤시개를 씹습니다만 예, 그때 뭐 송 작가님처럼 가방이 안 입고 다니는 사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울리지도 않는 바바리를 땅에 끌고 선글라스하고 다녔잖아요. 바바리를 그러니까. 끌고 다녔죠. 근데 중요한 건 그게 거기서 끝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산업 경쟁력으로 확장이 못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확장이 돼서 전통 문화 이 상품 인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지난해 매출이 161억이랍니다. 이 관련해가지고 전통 문화 상품들이 너무 인기가 많아진 거야 이제. 이제 앞으로는 이게 전통 문화 상품도 우리 거를 흉내낸 중국산이 자리 잡을 수 없도록 메이드 인 코리아 상품으로 이것들을 만들고 시장들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거예요. 사실 우리가 몇 번에 대장금도 있었고 그다음에 싸이도 있었고요. 대장금? 나 대장동이라고 들리지 왜? 네. 대장금도 있었고 싸이도 있었고 태양의 후예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히트 상품 겨울 연가. 겨울 연가도 있었지만 이러한 우리의 문화 콘텐츠 히트 상품들의 수혜를 본 거는 사실은 다 중국이었어요. 전 세계 대장금 이름으로 돼 있는 모든 식당은 다 중국 상품권이야. 그래요? 왜냐면 이거하고 비슷한 거야. 우리나라가 별그대로 해갖고 키친 치맥을 중국에 띄웠더니 교촌 치킨은 하나도 안 팔리고 교동 치킨이나 교존 치킨만 팔리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그거를 산업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확실한 문화적 컨텐츠 우위를 잡아가고 있다는 면에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더 커질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K컬처뿐만이 아니라 기초 예술을 포함해서 문화 생태계 전반을 지원을 한다고 했으니까 예전에는 이런 기초 예술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이제 각광을 못 받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 거에 대한 심한 좀 스스로 우리 거에 대한 소중함을 못 느끼는 문화 사대주의가 그동안 있었단 말이에요. 이걸 이번에 완전히 떨쳐낼 기회를 얻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것도 그런데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뭐냐면 그림을 하시는 분인데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하다가 그만두고 그냥 학원만 하다가도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무슨 신청하는 게 있는데 그 신청을 해서 거기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내가 낸 그것대로 이제 내 스스로 작품을 낼 수 있는
그런 개인전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으면 그림 전공한 사람들도 순수 예술하는 사람들도 이게 국가가 지원해 주는 걸로 해가지고 자기 작품전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죠, 이제. 자, 마지막으로 평화안전선장입니다. 진짜 안보는 보수보다는 우리 진보가 잘한다고 봐지는 게 경제도 네. 진보가 잘하죠. 진보가 잘해요. 근데 다 잘해. 나중에 다 이걸 뒤집어 갖고 지들이 잘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는데 지금 한미동맹 위기다. 뭐 이재명 들어오면 친명이라 해서 일본 미국한테 뭐 매몰당한다 그랬는데 친중이라 매몰당한다 그랬는데 지금 따져놓고 보세요. 세계 모든 국가들이 전부 다 한국을 초대하지 못해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먼저 정상회담 하자고 그러는데 시진핑이 빨리 불러갖고 이제 내일 모레 중국 방문, 국빈 방문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 그럼 또 친중 가갖고 미국, 중국에 다 털어놓고 오는 거 아니냐, 미국이 싫어하는 거 아니냐. 어저께 이매진 통해가지고 언박싱을 하셨어요. 골든키 언박싱을 하셨습니다. 백악관에서 준 황금 열쇠. 야, 나 이런 거 받는 사람이야. 우리가 미국하고 이런 관계에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직간접적으로 세계인한테 보여주는 언박싱 정치를 또 외교를 크게 어저께 보여주셨습니다. 관련해서 사실 어제 가장 감명 깊었던 영상 중에 하나는 우리 국방장관이 서해 5도를 직접 이 전술 지휘기를 타고 지휘 비행을 하는 거였어요. 좀 이 737 지휘기와 함께 6대의 우리나라에 현재 있는 전투기들의 수행을 받으면서 서해 앞바다를 직접 돌면서 진두 비행을 했습니다. 그 6대 비행기 안에 세상에 KF-21이 같이 있는 거야. 아직 실전 배치도 되지 않은 그 전투기가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뭐 F-35, F-16, F-15 이런 기종들하고 같이 실제적으로 우리 영공을 나르면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국산 전투기로 우리의 하늘을 지킨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렇게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 장면을 보면서 KF-21의 개발이 이렇게까지 진척이 되고 있구나. 9월 달에 뭐 1호기 인도라고 했는데 이미 1대 편대, 24개 편대가 거의 다 만들어져 갖고 지금 곧 출격 준비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 국정 운영의 원칙과 태도에 대한 얘기가 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간단하게 한번 읽어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성장의 유일한 기준을 국민의 삶에 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삶중심의 평가 원칙을 밝혔고요. 모든 과업은 국민적 신뢰 위에서 가능함을 강조하면서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겸손한 자세로 소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저성장 탈출을 위해서 당장 성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미래를 위한 개혁의 길을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마지막에 대한민국 대도약 결국 국민이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국민의 저력을 믿고 성장과 도약의 새로운 표준을 함께 만들어갈 것을 독려하면서 신년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6개월 우리는 대통령 하나만을 바꿨을 뿐입니다. 근데 이런 대통령이 나라를 바른 방향으로 끌어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 성과를 벌써 200여일 만에 우리 엄청 보고 있는 것이죠.